네가 지금 나를 무시해? 48살 김영숙 씨의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냐? 너 오늘 날 잡았다. 이리 와! 고등학생 딸 지민이와 중학생 아들 민수가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주둥이가 네 자랑하라고 달려있는 주둥인 줄 알아?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치는 남편. 네가 얼마나 해댔으면 남편이 저러겠니? 다 네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새언니, 오늘 같은 날 눈치도 참 없네요. 신우이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평범해 보였던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또 참았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아주머니였던 그녀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전, 나물, 국, 짐. 시어머니가 손수 적어준 메뉴판을 보니 25가지가 넘었습니다. 으휴.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부침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갈고 파를 썰고 기름을 달궜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올랐습니다. 아, 왼쪽 팔뚝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순식간에 물집으로 변했습니다. 찬물에 식혀보려 했지만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1시간 뒤 부침개 10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물을 무쳐야 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다 보니 어느새 오전 8시가 됐습니다. 엄마 아침. 일어난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결국 손을 대충 씻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손 왜 이래? 딸 지민이가 엄마 손의 화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먹어. 남편 박철수 씨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 명절 준비야? 매년 이렇게 난리를 떨어야 하나? 시어머니께서 오시는데 준비해야죠. 친정에서는 뭐 해주는 게 있나? 맨날 받기만 하고. 영숙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영숙 씨가 가끔 안부를 여쭙고 용돈을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회사에 간 뒤에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갈비찜을 위해 고기를 재워놓고 잡채용 당면을 삶았습니다. 무거운 솥을 옮기다가 손목이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저녁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김치찜이랑 된장국 끓였어요. 또 성의 없게. 요즘 일한다고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고. 영숙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말하려 했지만 영숙 씨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팔에 화상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하지만 이미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를, 그 힘이 곧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다음 날 화요일 요양원에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순희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 8시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 도움을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80대 박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너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떠먹여주는 거면 뭐든지 맛있어.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며 영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복순 할머니의 며느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영숙 씨만 찾으세요. 점심시간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영숙아, 너는 참 착하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지? 전혀요, 할머니. 저는 이 일이 좋아요. 그래도 집에서 시집살이는 힘들지?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오후 3시 치매 어르신 돌봄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김할아버지가 영숙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영숙이요. 영숙이? 우리 딸 영숙이가 이렇게 컸나? 할아버지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많이 컸어요. 영숙 씨는 할아버지가 딸로 착각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할아버지를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었으니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자구나. 고맙다, 영숙아.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약을 드리고 등을 문질러 드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천사예요. 다른 어르신 가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영숙 씨만 좋아하세요. 뭔가 다르세요. 오후 5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영숙 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와 따뜻한 말들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왔어? 남편 철수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지금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들어가며 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추석이 이틀 남았으니까요. 엄마, 나물 좀 도와줄까? 딸 지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공부해. 하지만 공부가 먼저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철수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15년째 평가장이야. 답답해 죽겠어. 영숙 씨는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철수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넌 매일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죽어가는 늙은이들이나 돌보면서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런 말씀 사실이잖아. 간병인이 무슨 전문직인가? 영숙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소중하기는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받으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가?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15년 넘게 한 회사 다니면서도 인정 못 받는데 고작 요양보호사가 뭘 안다고.
아빠, 엄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민수가 말하려다가 아버지의 눈치를 받습니다. 열심히? 그냥 허드렛 일이지 뭐가 열심이야.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고맙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천사 같아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집에서는 고작 허드렛일, 뭐가 대단한이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밥 먹기 싫어졌네. 철수 씨가 젓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쉴 테니까 치워둬. 쿵. 방문이 3개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빨리 먹어. 영숙 씨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나인데 요양원에서는 감사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폄하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영숙 씨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모른 채로 수요일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영숙 씨가 눈을 떴습니다. 추석이 하루 남았습니다. 으휴. 한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적어준 메뉴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삼색나물, 전 5가지, 총 26가지였습니다. 먼저 갈비부터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칼집을 내고 양념을 재워야 했습니다. 아이고, 무거운 갈비를 옮기다가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다음은 잡채용 재료들이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각종 나물을 볶고 고기를 볶아야 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다가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오전 6시 칼로 물을 썰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찬물에 씻어보니 생각보다 깊게 베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 일어난 딸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준비해. 그래도 괜찮다니까. 빨리 준비해. 지민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어? 남편 철수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추석 준비 때문에요. 매년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나? 시어머니께서 오시는데 친정에서는 뭐 해주는 게 있어? 맨날 받기만 하고.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본 말이었으니까요. 아이들과 남편이 모두 나간 후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양원에 가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추석 준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특히 복순 할머니는 영숙 씨가 없으면 밥도 잘 안 드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동그랑땡은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저는 노릇노릇하게 부쳐야 해. 네, 알고 있어요. 작년에 잡채가 좀 짰더라. 간 조절 잘해. 네. 그리고 상차림도 예쁘게 해야 해.
친척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으깨고 고기를 다지고 양념을 넣어 반죽했습니다. 손으로 동글동글 빚어서 기름에 튀겼습니다. 지지직 뜨거운 기름이 또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도 몇 방울 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누이 미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 내일 몇 시에 가면 되지? 나는 병원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간호사 일을 핑계로 항상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고생 많았다는 인사도 없이 뭐 도와줄까?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고기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전 부치고 있어. 우와, 엄청 많다. 민수가 놀라며 부엌을 구경했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신 거예요? 응.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너희는 숙제해. 하지만 너무 많아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다 끝내야 해. 빨리 공부해. 아이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난리야? 추석 준비마저 하고 있어요. 냄새가 지독하네. 환기는 시켰어? 네.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녁은 언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리 해. 배고파. 영숙 씨는 손을 씻고 급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투덜거렸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뜸해? 제대로 했어? 죄송해요. 요리하느라. 요리가 뭐 그렇게 복잡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요리가 끝났습니다. 화상 자국, 베인 상처, 기름 냄새가 뱃머리카락. 거울을 보니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지친 얼굴, 부은 손, 상처투성이 팔. 하지만 내일은 더 바쁠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상차림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참아야 했습니다. 감사 인사 하나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지만 영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추석 당일 새벽 5시 영숙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오는 날이었습니다. 후, 깊은 숨을 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꺼내서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큰 상 2개, 작은 상 1개를 모두 차려야 했습니다. 갈비찜을 데우고 전을 예쁘게 접시에 담고 나물들을 각각 그릇에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예쁘게 차려야 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오전 8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다 준비했네?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오시면 뭔가 트집은 잡으실 거야. 각오해. 철수 씨의 말에 영숙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요. 뭐 어쩌겠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철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숙 씨가 깍듯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응, 왔구나. 시어머니 순자 씨의 인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형수, 안녕하세요. 시누이 미경 씨도 간단히 인사만 했습니다. 미경아, 병원 일은 어때? 시어머니가 딸에게는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바빠요, 어머니. 간호사 일이 워낙 힘들어서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 영숙 씨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갈비찜 그릇을 혼자서 옮겼습니다. 조심해, 떨어뜨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시고 편히 계세요. 영숙 씨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상을 차렸습니다. 친척 삼촌, 고모까지 총 1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상차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정말 많네. 정성이 들어갔어. 하지만 영숙 씨에게 직접적인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보며 평가할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갈비찜이 부드럽네. 전도 바삭하고 맛있어. 잡채는 좀 짜지 않나? 시어머니가 잡채를 드시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간을 좀 더 신경 써.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네. 그것이 시어머니가 해주신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영숙 씨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했습니다. 밥을 더 가져다 드리고 반찬을 더 가져다 드리고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영숙아, 너는 앉아서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계속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숙 씨 혼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만 30개가 넘었습니다. 시누이 미경 씨가 잠깐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형수, 뭐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할게요. 미경 씨는 금세 나갔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영숙 씨가 괜찮다고 하자 바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서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는 간호사라서 정말 대단해. 요즘 간호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직업인데.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시어머니가 미경 씨를 칭찬하는 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 간호사는 칭찬받고 요양보호사는 무시당했습니다. 오후 3시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앞치마는 음식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치고 초췌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감사 인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됐을까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친척 삼촌이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음식 맛있었어요. 고모도 간단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나 격려의 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남았습니다. 영수가 올해도 수고했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내년에도 잘 부탁해.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수선한 상차림과 남은 설거지가 영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이랬구나. 처음에는 새댁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는 습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요양원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밤 8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영숙 씨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무시당한 느낌, 당연시되는 느낌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내일은 모든 게 달라질 날이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제 거울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엄마,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딸 지민이가 다가와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아빠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어르신들이 반가웠습니다. 영수가 왜 어제 안 왔어? 복순 할머니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집안일이 있어서요. 추석이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할머니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순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어제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뭐?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겠네요. 네, 시댁 식구들이 오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고마워하셨겠어요. 영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요. 오후 2시 원장님이 영숙 씨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 잠깐만 와보세요. 사무실에는 여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 깜짝 소식이 있어요. 원장님이 예쁘게 포장된 상패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모범 요양보호사로 선정되셨어요. 정말요? 영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영숙 씨를 가장 많이 추천하셨거든요. 김영숙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영숙 선생님만 찾으셔요. 한 어르신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숙 씨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시거든요. 원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이 상패를 꼭 받으세요. 정말 자격이 충분하세요. 상패에는 성실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범 요양보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받아보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 씨는 상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상패를 들고 걸으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가족들도 기뻐해 줄 거야. 처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다들 모여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데? 남편 철수 씨가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상패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모범 요양보호사상을 받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와, 엄마 대단하다. 아들 민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상을 받으셨어요? 딸 지민이도 신기해하며 상패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모범 요양보호사? 철수 씨가 상패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추천해 주셔서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제가 상을 받았는데 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철수 씨가 상패를 테이블에 툭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상을 받으신 건데 축하해 주셔야죠. 지민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축하? 죽어가는 노인네들 돌보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숙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왜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대단하면 그걸로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 철수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은 철수 씨도 그날 회사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었습니다. 후배가 팀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5년째 평가장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라도 우위를 점하고 싶었는데 아내의 상이 자격지심을 건드렸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자랑이야.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 현실을 봐. 인정받는 기분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해왔는지 아세요? 뭘 했다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중 들고. 그런데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어요.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만 여겨지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도 안 하나요? 감상적인 소리 말고 실용적으로 생각해. 철수 씨는 상패를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결국 간병인이잖아. 그 말이 영숙 씨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어때서요? 누군가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일인데 그런 일로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야. 순간 식탁 위의 젓가락들이 부르르 떨릴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상패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기는. 철수 씨가 탁자를 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의 눈빛에서 20년 동안 본 적 없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철수 씨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요. 영숙 씨가 상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잖아요. 소중하기는 무슨.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작 요양보호사가 받는 상이 뭐가 대단하다고. 고작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영숙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을 왜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이요? 영숙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긴장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의 머슴처럼 살았어요. 머슴이라니. 그게 무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화상을 입어도 손을 베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시어머니께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비아냥해도 참았어요. 친척들이 당연하게 여겨도 웃었어요. 철수 씨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야, 나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제 일을 무시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 나는 이 집의 가장이야.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내를 깎아내려도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제가 천사라고 해요. 어르신들이 저만 찾으세요. 가족분들이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요. 그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을. 철수 씨가 술을 마시며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후배에게 깨졌습니다. 팀장이 된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는 별로잖아. 요리도 맛없고 정리도 못하고. 당신,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요양원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집에서는 형편없어. 영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시는데 딸 지민이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철수 씨가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너무하세요. 아들 민수도 엄마를 감쌌습니다. 너희들까지 엄마 편을 들면 어떡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민이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깎아내리시잖아요. 상이라는 게 고작이 아니에요. 영숙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엄마를 처음 봤으니까요.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상이에요. 소중하기는. 철수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딴 자랑질이나 하려고 아침에 입을 때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순간 영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랑질이라고요? 그래, 자랑질이야. 별것도 아닌 걸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영숙 씨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팍! 아! 영숙 씨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민이와 민수가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영숙 씨의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 지금 저를 때렸네요. 나는
그게 철수 씨도 자신이 한 일에 당황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이에요. 영숙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영숙 씨가 거실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 씨가 경악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요. 이혼 서류예요. 영숙 씨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준비용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준비해 둔 거였죠. 영수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영숙 씨가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엄마. 아이들이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영숙 씨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엄마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에요.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이면 충분했어요. 영숙 씨가 철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도 이제 그만이에요. 영수가 진정해.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영숙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그건,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영숙 씨가 상패를 다시 안았습니다. 저는 저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온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에 남은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해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랑 이혼하실 거예요? 딸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어제 일은 아빠가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미안해. 너희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서 미안하실 것 없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민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 씨는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어제 받은 상패만 챙겼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출근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민아, 민수야. 엄마가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 네, 엄마. 할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너희들 밥은 어떻게 할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아이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친정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뒤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가?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오후 2시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70대 친정 어머니가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가 갑자기 왜? 어머니. 영숙 씨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영숙 씨는 어머니 품에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20년 동안의 시집살이, 어제 있었던 일, 이혼 결심까지. 아이고,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다. 너무 참으라고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미가 몰랐으니 어머니와 딸이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 어머니가 영숙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이 영숙 씨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해도 될까요? 딸아,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게 참으라고 했던 게 잘못이었나 보다.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 너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잖아. 어머니의 말에 영숙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품 같은 방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민아. 잘 지냈어? 네. 저희 다 잘 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셔. 아빠는? 어제부터 말이 별로 없어요. 영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는 20년 동안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지셔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지지가 영숙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며칠 더 쉬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가족 일로.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시고 오세요. 원장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딸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정말요? 응. 어제 왔을 때는 얼마나 초췌했는데. 영숙 씨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못할 게 뭐가 있어? 20년 동안 그렇게 강하게 살았는데. 어머니의 격려가 영숙 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무서웠지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숙 씨도 이제 진짜 천사가 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천사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말입니다. 한 달 후 영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합의하셨어요. 정말인가요? 네. 게다가 폭행 사실과 아이들의 증언이 있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모두 어머니와 살겠다고 했으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영숙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자신의 삶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투룸이었지만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큰 집보다 이 작은 공간이 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통화했습니다. 엄마, 이혼 성사됐다면서요? 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나. 엄마, 축하해요. 아들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언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곧이야. 새 집도 구했어. 와, 기대된다. 아이들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2주일 후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영숙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유야. 진짜 자유야. 하늘이 더없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이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지민이가 방을 둘러보며 신나했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더 좋아. 민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지민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영숙 씨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더 행복하고. 그날 밤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호화로운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한 달 후 요양원에서 영숙 씨를 위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웃는 얼굴이네요. 순희 씨가 기뻐했습니다. 네, 정말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참 잘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할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우리 영숙이가 이제 진짜 천사가 됐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숙 씨가 주도하는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어떻게 보낼까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자. 할머니도 모시고. 좋아요. 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영숙 씨는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닌 오전 8시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앞다퉈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민이는 나물 무치고 민수는 전 부치는 걸 도와줄래? 네.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겹했습니다. 오전 11시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딸 얼굴이 정말 밝아졌구나. 어머니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딸 찾은 것 같아. 점심시간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전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전을 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영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정말 달라지셨죠? 지민이가 친정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됐지. 엄마 웃는 얼굴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식사 후 네 식구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빚은 송편 어때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손재주 좋네. 엄마는 송편도 예쁘게 빚으시네요. 지민이가 엄마를 칭찬했습니다. 이번 송편은 특별해. 자유롭게 빚었거든. 영숙 씨가 빚은 송편은 정말 예뻤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즐겁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양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딸아, 정말 잘 살아라. 이제 내 인생이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이들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내년 추석도 이렇게 보내요. 당연하지. 우리만의 추석이니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영숙 씨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였지만 하늘은 넓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난 20년을 돌아보니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에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요양원 복순 할머니에게서였습니다. 영수가 추석 잘 보내고 있지? 너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새야.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자유로워요. 고마워요. 그날 밤 영숙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48살 김영숙 씨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20년의 결혼은 끝났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미덕임을 깨달은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